코로나19 방역 규제가 풀리면서 해외 여행객들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늘어나는 여행객만큼이나 반입 금지 물품 때문에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김용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에서 돌아온 여행객들이 차례로 금색대를 통과합니다. 같은 시간 세관 직원은 여행객이 올려놓은 가방과 소지품을 엑스레이 장비로 식별하고 마약 탐지견은 수화물 검색을 위해 분주하게 돌아다닙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해외여행이 늘면서 물품 반입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대구공항 입국자는 19만 5천여 명, 1년 전보다 80% 가까이 늘었습니다. 여행객이 늘면서 무턱대고 물품을 반입하려다 세관에 단속된 과세 건수는 900건을 넘어 1년 전보다 무려 4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한 달 전엔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일본에서 명품 가방이나 지갑 20여 개를 들여오려던 여성이 세관 심사에 걸려 몰수 조치와 함께 벌금 700만 원을 물어야만 했습니다. 최근엔 대마가 합법화된 나라에서 대마 성분이 든 식품을 구입해 섭취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마초가 함유된 그 젤리라든지 사탕이라든지 이거를 모르고 구매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국내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고 필증 없이 만 달러를 넘는 외화를 소지했다가 출입국 과정에 조사를 받는 여행객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식물과 과일류, 가공품을 반입하다 폐기 처분을 받는 경우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주는 기내식도 많이 실수하시거든요.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갔다가 다시 입국하실 경우에는 동물검역증을 꼭 첨부하셔야 됩니다. 신고 없이 물품을 반입하면 국내법으로 처벌이 불가피한 만큼 대구세관은 출입국을 앞둔 여행객들에게 반입금지 품목을 확인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TBC 김용우입니다. 불법 촬영과 동영상 유포 협박 같은 디지털 성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 지역 피해자의 20% 이상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남효주 기자입니다. 중학생 A양이 인터넷에서 자신의 합성 사진을 발견한 건 우연이었습니다. 자신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교묘히 붙이고 이름까지 공개한 게시물이었는데 알고 보니 같은 학교 동급생 B군이 벌인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학교의 C양은 사귀던 동급생에게 사진 유포 협박을 받았습니다. 사진을 지워달라 부탁해봤지만 앞으로 아는 척하거나 연락을 하면 노출 사진을 주고받은 사실을 부모나 친구에게 알리겠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들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만큼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되는 겁니다. 대구 여성의 전화에 따르면 지난해 집계된 대구의 디지털 성폭력 피해 경험자는 모두 146명. 이 가운데 20%를 넘는 30명이 10대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이었습니다. 실제 지난 2022년 대구의 한 고등학생이 교내에서 여성 신체 일부와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불법 촬영해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유포 불안이 17.5%로 가장 많았고 협박 강요와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가 12.3%, 불법 촬영이 8.8%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 여성의 전화는 10대들이 디지털 성폭력에 노출됐을 경우 부모나 교사 같은 보호자의 2차 가해로 수사가 어려워질 때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모님이 화를 내시거나 뭔가 약간 폭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아이 입장에서는 어서 빨리 부모님이 더 보기 전에 이 기록을 이제 빨리 삭제를 해야 된다, 지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카톡방을 이제 나가는 경우 많은데 그런 경우는 아예 이제 수사 자체가 증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와 함께 학교 현장에 실효성 있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을 촉구했습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사과나 배 같은 과수나무의 잎과 줄기가 불에 탄 것처럼 말라 죽는 것을 과수화상병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이상기후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형성되면서 농가마다 감염병 차단을 위한 방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현장을 김영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안동시 이마면의 사과 농장입니다. 농기계가 쉴 새 없이 돌며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약재를 뿌리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잦은 비에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과수화상병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입니다.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지금은 기온이 평년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21년도에 발생했던 그 당시 기후랑 거의 비슷하게 원래 봄에도 비도 자주 오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서 아마 올해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은 나무를 믿어야죠. 일단. 잎과 줄기가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말라 죽는 과수 화상병은 주로 배나 사과 같은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는데 치료제가 없어서 감염되면 소각하거나 묻어야 합니다. 경북 지역 전체 과수의 60%가 사과인데다 사과 농장들이 몰려 있는 곳이 많아 확산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경북농업기술원은 시군과 함께 과수 화상병 차단 방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선 농가에 예방 가능한 약제를 배포하고 과수 화상병 예측 정보를 농가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예찰 활동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사전에 약제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는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화상병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경북 지역 과수 화상병 피해 농가는 26곳, 화상병이 최초로 발생했던 2021년보다 2배 이상 늘어 적기 방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TBC 김영환입니다. 대구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성명을 내고 대구시 구군 최초로 달서구 의회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상행동은 조례가 통과된 만큼 달서구는 조속히 검토를 마치고 제도를 시행하라며 대구시와 다른 구군도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는 탄소중립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정 운영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4.19 혁명 기념일을 맞아 대구 지역 대학생 4.19에 동참하다 전시가 대구 근대 역사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 19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4.19 4월 혁명 승리의 기록 사진첩과 관련 서적, 경북대학교 학보와 당시 신문 기사 등을 통해 민주주의 운동의 중심지 대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시와 연계해 오는 24일 오후 2시에는 1960년대 대구 지역 학생 운동과 그 의미를 주제로 허종 충남대 교수의 특강도 개최됩니다. 오늘 밤까지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를 중심으로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구와 나머지 경북 지역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높은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모레까지 5에서 30, 울릉도, 독도는 5에서 10mm입니다. 비가 오는 곳은 잔류하는 황사가 비에 섞여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19도 분포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경북 동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TBC 대경 뉴스광장을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